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독서 5강 화학전지에서의 양극과 음극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1문단 볼게요. 화학전지란 화학 반응으로 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치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건전지는 화학전지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화학전지의 개념에 대해서 말하고 있네요. 건전지를 사용할 때 양극과 음극을 올바르게 맞추어 사용해야 한다. 이는 화학전지의 전극은 전자를 얻는 것을 환원이라고 하고 이 환원은 양극에서 일어납니다. 자, 환원. 전자를 얻는 것 어디 양극. 전자를 잃는 산화는 음극 쪽이다. 전자가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한다. 라고 말했어요. 그다음 이문단 화학전제의 양극과 음극은 전극을 구성하는 금속의 이온화 경향에 따라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온화 경향이란 금속이 용액 속에서 전자를 잃고 전자를 잃는다는 거 음이온화 된다는 거죠. 아니, 잃는다는 거 음극으로 바뀐다는 거고 이건 전자고 양이온화는 뭘 말하는 양이온은 뭘 말하는 거죠? 전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를 잃어 음극이 되면 양이온화 되는 것이다. 양이온화가 되기 쉬운 정도를 이온화 경향이라고 한다. 그러면 양이온화가 될수록 전자를 잃으니까 음극 쪽에 가깝다. 전류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은 전기가 잘 통하는 전해질 용액에 쉽게 녹아서 양이온이 되기 쉽다. 양이온이 되기 쉽다는 전자가 음극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 그림과 같이 묽은 황산 수용액에 구리판과 아연판을 넣어서 전극으로 삼으면 화학전지가 되는데 아연은 구리보다 이온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아연판 표면에 아연 원자는 양이온이 되고 그러니까 아연판 원자가 양이온이 된다는 것은 전극은 음극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아연 원자에서 떨어져 나온 전자들은 도선을 따라 이 전선의 이 전류의 흐름을 따라 구리판으로 이동한다. 전류는 전자와 반대 방향으로 흐름으로 구리판 양극, 아연판 음극이 된다. 만약 아연판을 음판으로 바꾸고 황산 용액을 염화나트륨 수용액으로 바꾸면 구리판과 음판을 도선으로 연결하면 구리판의 음극이 되고 음판이 양극이 된다. 왜요? 구리가 음보다 이온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리가 음보다는 이온화가 크고 구리보다는 아연화가 이온화 정도가 크다. 그러니까 이온화 정도가 크다는 것은 전류는 음극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이러한 이온화 정도는 이온화 경향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상대적 크기에 달라진다는 것은 무엇을 비교하냐에 따라서 이온화 경향, 즉 음극인지 양극인지 알 수 있다. 그러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여기 지금 그림판에 실험을 했어요. 이온화 정도를 시험하는데 왼쪽엔 아연판, 오른쪽엔 구리판이 있어요. 그러면 아연판에 있는 아연판 표면에 있는 전자들이 빠져나와서 어디로 이동해요? 구리판으로 이동한대요. 그리고 따라서 이 전자의 흐름은 이 아연판에서 구리판으로 이동하는 거고 전류의 흐름은 전자와 반대 방향이라 음극에서 양극으로 아니 양극에서 음극으로 여기가 지워졌네요.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아연판은 또 이온화 정도가 가장 크다. 아연 다음에 구리, 은 정도로 이온화 경향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온화 정도가 클수록 음극에 가깝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음극 요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용액은
그 부호는 일반적으로 발열 반응이 나타날 때 열은 양으로, 발열 반응이 나타날 때는 양으로 플러스, 흡열 반응이 일어날 때는 마이너스 음으로 표시한다. 이온화 경향의 정도는 반응열의 값이 클수록 커진다. 그러니까 이온화 경향이 크면 반응열의 값이 커져. 그러니까 이온화 경향과 반응열의 값은 비례하기 때문에 이온화 경향의 정도는 발열 반응에서 열의 크기, 흡열 반응에서 열의 크기와 관련되어 있다. 이온화 경향의 크기를 기준으로 금속 원소를 나열하는 것을 이온화 서열이라고 하는데, 이온화 서열을 보면 화학 전지에서 어떤 금속이 양극이 되는지, 어떤 금속이 음극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도 지금 글을 다 읽으면서 확인했어요. 양극이 되는 것은 이온화 경향이 작은 것이었고, 음극이 되는 것은 이온화 경향이 큰 것이었어. 아까 이 물질로 보면 이온화 경향은 아연이 가장 크고 구리 금속으로 이어졌죠. 자,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이 글 전체는 화학전지의 개념을 먼저 설명하고, 화학전지에서 이온화 경향, 그러니까 이온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황산이 이온화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이온화 경향이 담겨있는데, 이온화 경향이라는 금속이 용액 속에서 전자를 잃는 정도, 전자를 잃는 것을 우리는 양이온화라고 했어요. 그래서 양이온화되는 것은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그 다음에 전류는 양이온화된 것은 음극을 띈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이온화 경향은 반응열의 크기로 나타날 수 있는데, 반응열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선 원자가 개별 이온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했고요. 이렇게 반응열의 크기를 측정하려면 이온화 과정과 수화 과정을 모두 거친다. 이온화 과정을 거칠 때는 흡열 반응이 일어나고, 수화 과정을 거칠 때는 방출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반응열의 크기는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을 합한 값으로 구할 수 있다. 흡열 반응은 마이너스로 표시하고, 발열 반응은 플러스로 표시한다. 이온화 경향의 정도는 발열 반응의 값이 클수록 크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1번 금속의 반응열을 측정하는 과정은 순서대로. 자, 반응열을 측정하는 과정이 아니고 방법에 대해서 말했죠. 반응열을 측정하려면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을 더해야 한다 라고 나왔고요. 순서도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구분되어 있었어요. 이 문단과 3문단에 금속의 이온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금속의 이온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이 문단에 있었죠. 금속의 이온화 과정, 그치? 황산 수용액의 구리팜과 아연팜을 넣어서 이온화되는 과정을 예로 들어서 설명한 것 같네요. 그 다음 일상생활에서 화학전지가 사용된다고 말했는데 사례는 없었고요. 금속의 이온화 경향을 발견하게 된 최초의 실험이 아니고 그냥 원리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요. 이온화 과정과 유사한 반응이 일어나기 쉬운 사례는 안 들었고, 이온화 과정이 일어나는 과정은 사례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2번을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보고요. 금속 원자가 전자를 얻으면 양이온이 된다. 자, 금속 원자가 전자를 얻었어요.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전자. 자, 그림을 보면 전자를 잃어야지 양이온화 된다고 했죠. 전자를 잃어야지 양이온화 된다고 했으니까 이 말은 틀린 말이 될 거고, 2번 반응열의 크기가 큰 금속이 전자의 음극이 된다. 3문단에서 확인을 볼 수 있죠. 이온화 경향의 정도는
반응열의 값이 클수록 커지기 때문에 이온화 경향의 정도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 될 것이고 3번 전자를 방출하는 과정에서 원자는 열을 흡수한다.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여기 있네요. 금속은 주로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화된다. 이 과정에서 아연이 양이온화되면 아연 이온이 되고 이 과정에서 무슨 반응? 열을 흡수하는 반응, 흡열 반응이 일어난다 라고 했으니까 열을 흡수한다. 맞는 말이 될 것이고 이온화 과정,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일수록 양이온이 되기 쉽다. 그렇죠? 이온화 과정이 크면 양이온이 잘 되죠. 맞고요. 반응열의 크기가 큰 금속일수록 이온화 경향이 크다고 아까 3원단에서 나왔네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봅시다.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을 볼게요. 화학전지에서 어떤 금속이 양극이 되고 어떤 금속이 음극이 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어. 이온화 경향이 작으면 양극이 되고 이온화 경향이 크면 음극이 된다겠죠. 그럼 현재 판단해 볼게요. 기억 1번 구리는 화학전지에서 항상 음극이 됩니다. 안 돼요. 이 이온화 정도는 뭐에 따라 달라져요?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다르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린 말이 될 거고 전해질 용액에 쉽게 녹는 금속이 양극이 된다. 이것도 틀린 말인 이유가 뭐냐면 전해질 용액에서 쉽게 녹는 금속은 이온화 정도가 크겠죠. 이온화 정도가 크다는 것은 음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 아연과 은이 화학전지에서 사용되는 은이 음극이 된다. 자 그러면 아연과 은을 비교해 볼게요. 아까 여기 써놓은 있죠. 그죠? 아연이 더 이온화 정도가 크죠. 이온화 정도가 클수록 음극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말, 은이 아니고 아연이 음극이 되겠죠.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으니까요. 4번 흡수하는 열이 방출하는 열보다 큰 금속일수록 음극이 된다. 자, 흡수하는 열이 크면 음극이 된다. 자, 3문단에서 흡열 반응은 마이너스 음극으로 발열 반응은 플러스 양극으로 표시하는 건 맞고 이것으로 음극, 양극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조건이 있었죠. 반응열의 크기가 클수록 이온화 경향이 크다고 그랬고 이온화 경향이 크다는 것은 음극이 될 확률이 많은 거죠. 따라서 반응열의 크기를 비교해 봐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틀린 말. 5번 두 금속 중 하나의 금속만 달려줘도 음극과 양극이 바뀔 수 있죠. 왜요? 이 양극과 음극은 이온화 정도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이 이온화 정도는 이온화 경향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으므로 얘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4번 볼까요? 자, 다음 ABC에 들어갈 금속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읽어보고 보기를. 자, 건계류, 소금물에 적신, 거름종이가 담긴 그릇, 세 종류의 금속판 ABC를 준비한 후에 ABC 중에서 임의로 그 금속판을 골라서 그릇 안에 거름종이 넣은 다음에
두 금속 바늘 검도와 연결하여 공구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확인하는 실험을 했다. 실험 결과 전류의 방향은 B에서 A로, A에서 다시 C로 흘렀다. A, B, C는 각각 마그네슘, 아연, 구리 중 하나이고 이온화 경향의 크기는 마그네슘, 아연, 구리가 가장 높았다. 자, 지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온화 경향의 크기가 클수록 음극이 되고 전류는 양극에서 음극으로 흐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온화 경향의 크기와 전류의 방향은 반비례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전류는 양극에서 음극으로 흐르고 이온화 경향이 클수록 음극이다. 그러면 이온화 경향이 가장 큰 게 마그네슘이에요. 그러면 음극에 들어가야 할 게 마그네슘이죠. 그 다음에 아연, 그 다음에 구리. 벌써 답이 나왔죠? 자, 여기 전류의 방향은 B에서 A에서 C로 흐르고 전류는 양극에서 음극으로 흐른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온화 경향의 크기가 클수록 음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온화 경향을 말해줬어. 그럼 음극에 해당하는 것은 마그네슘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아연, 구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 나오죠. 쉽게. 다음 5번 사전적 의미를 찾는 문제. 자, A가 뭐냐면 전기를 발생하다. 발생은 어떤 일이나 사물이 생겨난다. 맞는 거죠. B가 뭐냐면 전극을 구성하는, 그래서 구성하는이 밑줄이 그려졌습니다. 몇 개의 부분이나 요소들로 모아져 일정한 전체를 이룬다. 이걸 구성이라고 하죠. 맞는 말이고 C는 전자들은 도선을 따라, 그래서 도선의 밑줄 그어져 있는데요. 전기의 양극을 이어 전류를 통하게 하는 세부 지줄 맞습니다. 그 다음에 D는